우리나라 제일신국기와 북한의 핵과의 싸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가인 올해가 2019년인데요.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광복 74주년이자 건국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동족의 가슴에 총구를 맞대고 흉탄을 겨눴었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가 69주년이 되는 해이자 종전협정의 6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잿더미로부터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부국과 경제 번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강대국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놨었던 한미동맹에 체결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해를 살면서. 특히 100억 불의 수출 목표 달성을 했었던 그 해로부터 올해는 42년째 되는 해이고 1592년 임진왜란을 일본 해양 세력들로부터 당했던 42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륙 세력 청나라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었던 1636년 병자호란으로부터 우리가 올해 383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올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생명력과 생존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다. 질경이처럼 질긴 민족이다. 이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천년의 역사를 헤집고 나오는 데는 순탄한 지평선 위에 평온하게 흘러가는 잔물결처럼 평화의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험난한 태풍과 평진 풍파를 겪고 때로는 해도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평선에서 뒤집혀서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다시 나라를 찾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1592년과 1636년의 병자호란을 이야기하고 1950년의 한국전쟁을 이야기한지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대위기의 역사를 가져다 준 대표적인 사건, 역사적 사건 3개가 바로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민족과 국가는 식민 통치 지배하에 들어갔고 속국이 됐고 조공 책봉 국가가 됐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살 수 없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전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했고 그 가운데서 구사 헬생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9년 오늘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관점도 아니고 순전히 저의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연구해온 저에게 보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정치적인 오해를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2019년 오늘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과 1950년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국가적 대위기에 앉아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정체적 해체 위기가 우리 눈앞에 들어와 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는 지금 완전히 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오늘의 정치 상황을 저는 정치적 IMF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상의 위기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외형적 위기이고 보다 내면적인 본질적 국가 위기를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국가의 본체인 국채가 위기이고 헌정이 위기이며 국가와 국민과 국익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위기는 백척간두의 벼랑 끝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국가적 전망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앞서의 새 역사적 위기보다도 왜 이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냐? 외형적으로는 전란이 없고 국가를 소실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위기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전란을 당했을 때의 위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부국에 가는 이 엄청난 유산과 자산을 갖지 못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번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번영의 나라가 그만큼 소실되고 유실되고 빼앗길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의 심각성이 더 깊은 것은 국민이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심각의 깊이도 모르고 있고 문제의 복잡성도 모르고 있고 정치인 스스로가 이 위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고 국민 스스로가 이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땅이 꺼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50년이나 1592년이나 1636년의 병자호란 때는 의병들이라도 먼저 들고 일어나서 국가의 위기에 모닝콜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의 벨이 국민들로부터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복잡한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옛날과 똑같이 당정과 정적에 빠져서 국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인과 국민만이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위기가 큰 것은 국민의 대표,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통치권자가 자신의 국정 운영의 행위가 국제를 파괴하고 국민을 대분열로 몰고 가고 있고 국가 조직을 사조직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내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고 적국의 이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위기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 오늘의 위기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가장 위험한,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의 핵무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미세먼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중 시대의 무역전쟁, 그 파고 속에 대한민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파편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우리가 맡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 요소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자부합니다. 왜 그런가? 제 아주 객관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란 국민의 집입니다. 나라 국자, 집 가자. 앞에 국자는 국민이란 뜻이고 뒤에 집 가자는 집이란 뜻입니다. 국가란 국민이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만 아끼고 가꾸고 보호하고 키우고 육성하고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국민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생활을 하고 있는 집처럼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꿔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영어로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란 네이션이라는 말에는 국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영어의 네이션은 국가와 국민을 동시에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국가와 국민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국가 없는 국민은 난민이 되는 겁니다. 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저기 터키 옆에 쿠르드족처럼 팔레스타인처럼 보트피플처럼 집 없는 거지처럼 불황아처럼 여러분들은 야생 들개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서 세계 최고의 호텔에 자유스럽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순망 치안의 관계다. 이와 입술과의 관계고 뼈와 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여러분들의 집인 대한민국 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위기에 빠졌느냐? 이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이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도, 국민의 집인 국가를 짓는데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집 지으시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집이 흔들리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 자식아, 집 기둥뿌리 흔든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것을 저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이다. 3대 기둥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은 뭐냐?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 대한민국은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 세 개의 기둥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나라다. 그런데 그 세 개의 기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인점이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위에 대한민국의 집이 건설된 나라다.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세웠던 이 3대 기둥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와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가 하나씩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제가 주장하는 3대 기둥이 바로 이것입니다.